자, 기업가 정신 5번째 강의예요. 기업가는 생산을 하죠. 네. 생산을 하는데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생산을 할 때는 뭘 가지고 생산해요? 뭘 두 개를 결합을 해서 하는데 그게 무엇과 무엇으로 원자재. 원자재 있고 또 원자재 있고 뭐 원자재 생산을 하면 저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요? 노동력. 그리고 노동자가 있고 또 노동자가 있어야 되고 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네. 누구든지 뭐 관리직도 되고 생산직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야 돼? 뭐 아무것도 없이 생산할 수 있어요? 투자자. 무엇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기계요. 이 기계는 뭐 더 포괄적으로 공장이라 그러죠. 네. 공장이 돌아가야 돼. 공장을 어디다 지어? 어디다 공장을 지어? 땅에다 짓잖아요. 네. 땅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기가 땅을 사거나 없으면 빌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원자재도 사야 되고 이런 것을 통체적으로 이것을 노동이라 그러고 노동을 레이버라 했고 L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런 원자재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다 물건을 다 돈이 필요하죠. 다 사오려면. 그렇죠? 네. 이거 물론 노동도 돈이 필요하죠. 임금을 줘야 돼. 근데 이것을 사람이 아닌 것을 뭐라 하냐면 총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자본이라 그래요. 자본. 캐피탈인데 이게 독일에서는 카피탈이거든. 카피탈. 응? 그래서 자본이라고 해요. 자본. 그래서 노동과 자본으로 생산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기업가는 노동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노동을 가진 사람을 기업가. 노동자. 네? 노동자. 노동자라고 그러고 자본을 가진 사람 뭐라 그러죠? 기업가. 네? 기업가 또는 기업가라고 하고 자본을 가진 사람.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을 가진 사람은 노동자, 자본을 가진 사람은 자본주의자. 자본가. 그래 자본가.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서 기업가는 여기서 기업가는 노동자가 자본가가. 자본가. 그렇지 자본가죠. 기업가는 자본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본을 가지고 노동을 고용해서 생산을 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기업가는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자기가 노동을 고용을 해. 고용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기업가다. 그래서 기업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자본가다. 그러니까 오늘은 자본가는 노동자의 적인가 아니면 친구인가? 자, 자본가는 노동자의 적인가 친구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기업가를 자본가로 보고, 오케이? 적이에요, 친구예요? 딱 한마디로 생각해서. 친구요. 친구? 좋아. 친구, 이거 정답인 것 같아. 친구. 근데 이것을 적으로 생각하느냐, 친분이냐에 따라서 세상이 갈라져요. 자본가는 노동자의 적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우리를 자본주의라 그러죠. 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자본주의라 그랬어. 우리가 우리를 자본주의라 그러지 않고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자본주의라 그랬어요. 저기는 자본주의다. 별로 안 좋은 이야기라고 말이죠. 자본가들이 득세하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자본가들이 득세하는 세상이고 자본가는 노동자의 무엇이다? 적이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자본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약간 자본주의다. 오케이?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 막스고 이런 것 때문에 자본주의와 다른 세상을 만든 것이 뭐예요? 무슨 주의? 공산주의. 예?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근데 자본가는 친구인가 자본가는 할 때 이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는 노동자의 친구다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친구가 될까?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왜 자본가는 노동자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노동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노동자는 왜 노동을 해요? 노동을 한 이유가 뭐예요? 가서 돈을 벌려고. 그 돈을 버는 것을 노동자가 버는 돈을 뭐라 그러죠? 노동자가 돈을 일하고 버는 돈을 뭐라 그래요? 노동자가 버는 돈. 임금이라고. 임금이라고. 임금은 뭐 시간당 임금일 수 있고 월급일 수 있고 시간당일 수 있고 월급일 수 있고 연봉일 수 있죠. 그렇죠? 노동자에게서 일하고 일 자체를 즐거운 거예요? 아니면 일은 별로 힘든데 월급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임금 때문에 하는 거죠? 네. 오케이? 임금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맞아요, 틀려요? 노동자는. 맞아요. 그러면 자본가는 노동자의 적인가 친구가는 서로 인간관계가 좋은가 아니라 자본가가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것인가 떨어뜨리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만약에 자본가가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면은 친구고 자본가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면은 적이고. 오케이?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자본가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자본가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본을 뭐 해요? 투자해요. 자본을 투자하죠. 그래서 투자하는 것을 자본을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것을 모아놓은 것을 뭐라 그러죠? 모아놓은 것을 뭐라? 투자했는데 그걸 모아놨어. 다 모아놓은 것을 자본 뭐라 그래? 쌓아놓은 거. 자본 축적이라 그래. 자본 축적. 그럼 공장이 계속 늘어나는 건 자본 축적이라. 이해가 돼야 안 돼? 돼요. 자본 축적. 자본 축적이 있으면은 자본가는 뭐예요? 계속 자본 축적을 하죠. 에?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자본 축적을 해. 그러면 예를 자본이 K가 있고 노동이 있어. 자본이 하나 있다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계속 축적을 한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서. 오케이, 그래야 안 그래요? 자본을 계속 축적하죠. 공장이 계속 늘어나죠. 누가 하는 거예요? 노동자가 하는 거예요? 자본가가 하는 거예요? 자본가는 자본 축적을 한다. 그럼 노동자는 예를 들면 10명 계속 있다 그래요. 10명 있다 그래요. 계속 노동자는 고정돼 있다 그래요. 인구는 증가하지 않아. 그러면은 여기서는 공장 하나에 자본이 노동이 10명이 있는데 점점 상대적으로 K 중에서 L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K 중에서 L의 비율은 노동한다, 자본 한 단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몇 배예요? 한 개, 이렇게 1인당 1인당 자본이 여기는 얼마예요? 10분의 1이었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이 노동 고정돼 있고 들어가 10분의 2가 되고 이건 10분의 비율이 늘어나죠. 10분의 10이 되죠. 이렇게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당 자본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비율에 따라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자본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수학체감 법칙이라고 해요. 수학체감 법칙.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수학체감 법칙이거든요. 수학체감 법칙이란 말은 노동이 계속 노동은 고정되어 있는데 자본이 늘어나니까 자본의 상대적인 수익률은 감소한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반대로 노동의 수익률은 노동 단위당 기계가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기계 한 개를 가진 거, 기계 두 개를 가진 거 수익성이 어디가 높겠어?
기회를 두 개를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겠죠.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수학 체증의 법칙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점점 노동자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임금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높아져요. 그렇죠, 높아져. 임금이 높아진다. 왜 임금이 높아져? 왜 임금이 높아져? 노동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왜 임금이 높아져? 누가 뭐 하기 때문에? 누가? 자본가가 자본의 축적을 계속하기 때문에. 자본 축적을 하면 자본은 이윤율이라 그러거든요. 이윤율은 늘어나겠어요. 이윤율은 점점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증가요. 이윤율 수학적으로 이윤율은 감소하죠. 그렇죠? 임금은 상대적으로 임금은 늘어나니까 임금은 늘어나죠. 네. 오케이? 네. 자, 예를 들어봐요. 자, 지금 코로나 사태 있죠. 코로나 사태로 자본은 고정돼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어. 그래서 노동이 줄어들어요. 노동이 줄어들면은 임금 올라갈까 줄어들까? 임금 올라가. 마찬가지다. 그렇죠? 거꾸로 노동은 가만히 있는데 자본이 늘어나. 그럼 상대적으로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이 많죠. 그러니까 임금 올라간다. 상대적으로. 오케이? 네. 그러니까 자본가는 자본을 계속 축적할수록 자본의 수익률인 이윤율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노동이 제한한 임금률은 올라간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본가는 노동자의 적이요, 친구요? 친구요. 어? 친구다. 그러니까 임금률을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자본가가 자본 축적을 함으로써 임금이 올라가는 거지 그냥 임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는 노동자의 적이라기보다는 친구로 보는 것이다. 어느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적인 것 같아요? 친구인 것 같아요? 친구요. 친구?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60년대 우리 못 살 때 비해서 임금이 낮았죠? 네. 낮았죠? 네. 우리나라가 임금이 높은 편이야, 안 높은 편이야? 높은 편. 높은 편이죠. 왜 그럴까? 자본이 많기 때문에. 자본이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기 호주 같은 경우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왜 높아요? 자본이 축적. 그 자본은 뭐예요? 거기는 선진국은 원자재, 공장, 토지 등 자연 자본이 많죠. 그것도 일종의 자본이거든. 그러니까 자본이 많을수록 임금은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과 자본을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잘 살게 되고 임금은 높아진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본가는 노동자의 적이 아니라 친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가는 누구다? 기업가는 뭐다? 자본가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가를 존중을 해야 될까? 노동자 입장에서 기업가를 존중을 해야 될까? 아니면 배타적으로 돼야 될까? 존중을. 왜?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임금을 막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지는 게 아니라 자본 축적을 해줘야 임금이 올라간다.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 전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자본가는 계속 무엇을 해야 될까? 자본을 축적해야죠. 오케이? 그러니까 기업가는 애국자예요, 애국자가 아니에요. 애국자죠. 정부가 임금을 올려주면은 정부가 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부가 임금 올려줄 수 있죠. 네. 임금 올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걷어야지, 정부는. 세금을 걷어야죠. 네. 세금을 걷어갖고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임금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임금을 올리려면은 세금을 결국은 누구한테 뺏은 거예요? 국민들한테서 거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임금을 올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옮겨놓은 것일 뿐이지. 그러나 높은 임금을 창출하는 것은 자본가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는 자본가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사회가 계속 잘 사는 사회가 될까? 자본가를 존중하는 사회. 네? 자본가를 존중하는 사회가. 결국 자본가들이 쉽게 말해서 자본가 일자리를 창출하잖아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니까 노동은 고정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임금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자본가는 노동자의 친구다. 오케이? 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는 노동자의 적이라 그랬어. 그래갖고 공산주의는 자본이 계속 축적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되면 임금이 늘어난다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본이 계속 축적될수록 어떻게 돼요? 이윤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윤율이 어떻게 될까? 낮아져. 그러니까 이윤율이 낮아지니까 자본주의는 멸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윤율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이윤율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보니까 자본주의는 멸망한다. 그래서 칼 막스는 자본주의는 멸망한다는, 지금 자본주의가 멸망했어요? 더 흥했어? 더 흥해요. 더 흥하지죠. 그렇죠? 요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긴 힘든데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윤율이 계속 떨어질 수 있는데 이윤율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뭐였을까? 자본이 축적했는데 이윤율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계속 우리 칼 막스는 그 사람 엄청난 사회과학자예요. 세상을 예측한 사람이야. 미래를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바뀐다고 말이에요. 자본주의는 멸망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된다고 본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본이 축적되면서 이윤율이 떨어진다고 본 거예요. 이윤율이 떨어진다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윤율이 안 떨어졌어.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술 혁신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기술 혁신. 자본주의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성은 기술 혁신이에요. 기술 혁신이 일어나니까 이윤율이 안 떨어지고 계속 더 좋은 것이 개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는 기술 혁신을 엄청 조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는 거예요. 자본 축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윤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윤율이 올라가면서 임금도 올리고 계속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은 가장 중요한 이 기술 혁신에 관해서 가장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렇죠? 네. 기술 혁신의 주체가 누구예요? 자본 축적의 주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가는 자본가라고 생각하면 기술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기술 혁신. 그래서 경제는 우리 지금 이런 세상이 지금 된 것은 기술 혁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죠. 또 노동과 자원은 관계되지만 기술 혁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니까 이윤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본주의가 멸망하지 않았다. 칼 막스는 자본주의가 멸망하는데 어디서부터 멸망한다고 생각했냐면은 멸망하면 이제 일이 간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이게 어디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간다고 생각했냐면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하고 영국하고 독일에서 먼저 사회주의로 간다고 생각했어. 근데 거꾸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간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에서 가버렸거든. 그 이측이 반대되죠. 네. 예측이 못 사는 나라에서 먼저 가고 잘 사는 나라는 오히려 자본주의가 더 강해졌어. 예측이 전혀 반대가 된 거죠. 그 원인은 뭐예요? 이 기술 혁신. 자본주의는 이런 측면도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네? 오케이? 네. 오늘은 그 가장 핵심은 자본가는 노동자의 친구다 적이다? 친구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안 돼요? 돼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본가가 기술 혁신의 주체가 된다면 노동자의 임금은 더 올라갈까 덜 올라갈까? 더 올라가요. 훨씬 더 올라가죠. 자본가가 단순한 자본 축적이 아니라
기술 혁신의 주체가 될 때. 노동자는 잘 살게 된다. 결국에서는 누가 잘 살아야 잘 좋은 세상일까? 노동자. 노동자가 잘 살아야 내가 적은 임금, 낮은 노동 시간을 가지고 많은 임금을 얻을 수 있어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살게 하는 것은 누구다? 자본가가 잘 살게 하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딱. 그래서 이것은 여기 기업가에서는 이제 기업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가에 대해서 그 사회적인 그 가치를 충분히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그런 사회가 잘 사는 거예요. 기업가를 막 무시하고 냉대하고 나쁘게 보고 막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어떤 해악을 끼치는 존재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은 절대 그 나라는 못 살아요. 기업가를 존중할 줄 알아요. 기업가가 어떻게 보면서 진정한 애국자다. 애국자라는 게 뭐예요? 노동자들이 노동 임금을 높여줄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애국자 아니겠어? 그렇죠. 그렇죠? 잘 살게 해준다는 것은 임금이 높다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노동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자본가고, 자본가 하는 자본 축적과 기술 혁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자본가를 충분히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오케이? 네. 이 전 시간에는 자본가는 또 독점 미운을 추구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효과를 안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 배웠죠? 네. 어? 네.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한 면만 보고는 절대 세상은 딱 파악할 수 없어. 오케이? 네. 여기까지요.